베프의 촉 시간입니다.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 한 주간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이슈에 대해서, 사건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딥페이크 성착취물 상당히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고 지금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 딥페이크 이 범죄가 뭐고 이게 이렇게 확산된 배경은 뭡니까? 딥페이크는 말하자면 네. 뭐 우리가 말하는 AI, 네. 인공지능을 통해서 동영상을 합성하는, 가짜로 합성하는, 예를 들면은 어떤 정치인의 얼굴에 네. 목소리를 다른 걸 입히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그 굉장히 음란한 어떤 동영상에 어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붙이는. 그래서 워낙 기술이 뛰어나니까 그쵸. 착각이 들 정도죠. 마치 그 사람이 예. 그런 것처럼. 예. 숫자를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9억이라고 하는 거는 텔레그램 사용자입니다. 9억이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예, 예. 우리나라는 330만입니다. 맞네요. 그래서 이제 요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 내에 특정한 대화방에 22만이 들어 있었다. 네. 라고 하는 부분에도 이준석 의원께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뭐 700명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조금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딥페이크의 전체 범죄의 53%가 한국발입니다. 1등이에요, 우리가 또 예, 이것도? 예, 미국발이 20%입니다. 50% 이상입니까, 예, 우리가? 예. 그럼 이제 역산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의 그 가해자들의 전체 10대 포션이 73%입니다. 또 10대가 예, 20대가 20%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야. 이거를 다 합치면 뭐가 되냐면은 텔레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어떤 딥페이크에 가해 관련된 부분들이 실제로는 우리 한국 내국인에서 발생된 거고 적지 않다. 그리고 그들이 상당수가 10대다. 네. 이 얘기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 딥페이크가 확산된 배경을 말씀드리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텔레그램을 통제하지 못한다. 네. 텔레그램이 그 어떤 익명성이 너무 과도해서 수사기관이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를 가해자도 알고 수사기관도 아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폭발하고, 그것이 한국의 스마트폰 기술과 문화가 합쳐져 갖고 특히 우리나라의 10대들의 10대들의 스마트폰의 문화를 어른들이 모르는 것 상태에서 10대들의 스마트폰의 일정 정도의 일종의 지휘 범죄가 텔레그램과 연결돼 갖고 폭발적으로 지금 폭탄처럼 터진 거다. 그래서 이제 그저께죠. 예. 뭐 대통령이 사이버 크라임 저 심포지엄에 참석했는데 경찰청이 주최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나타난 얘기도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 이 폭발적으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얘기가 전 언론에서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두 가지 요인입니다.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한국의 10대의 스마트폰 문화가 붙여갖고 이 상황. 예. 거기다가 AI 기술이 폭발적으로 우리는 쓰고 있다. 요 요인입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보면 그냥 착각이 듭니다. 얼굴하고 그냥 딱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서울대 N번방 사건, 이게 아마 딥페이크 피해를 처음 알렸던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 최근에 지금 재판을 받았어요. 징역 5년이 선고가 됐네요. 이 사건 관련해서. 예, 거기 뭐 강씨, 박씨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로스쿨 뭐 다녔다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네. 실제로 이제 검거를 하고 나니까 한 뭐 40대였었죠. 그래서 재판이 진행된 과정에서 검찰은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5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요거 가지고 이제 뭐 재판 내용 중에 판사님들이 굉장히 내용이 역겨운 정도로 피해자 일격을 말살했다라고 해서 역겨운 내용 이렇게 표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건 사실은 봐도 심각한 뭐 범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인데, 물론 이제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은 형량이 높다. 왜냐하면 권고 형량보다 높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낮다. 이게 많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낮은 경향이 없지 않지만은 형이 낮다.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높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예. 이게 범죄 자체가 이게
허위 영상물 작성죄인가요? 뭐 그 범죄가 있습니다. 성폭법에 그렇죠. 있는데 예. 그 범죄로 처벌이 되긴 한데 그 자체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벌금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범죄로 따지면 5년은 그렇죠. 최고형을 최고형이죠. 한 거죠. 그렇게 근데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 개지 범죄를 같이 했기 때문에 네. 경합범 가중이 되긴 그렇게 돼야 하겠지만. 되는데 예. 자, 지금 이 딥페이크 관련해서 이번에 이렇게 성착취물로 드러났지만 네. 이전에도 사실 우려점들이 있었어요. 뭐 텔레그램 얘기도 하셨지만 이전에 SNS 이런 데 보면 연예인들 동원해 가지고 뭐 이렇게 투자자 모은다 그렇죠. 그러고 그 연예인들이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들도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했죠. 연예인 네. 영상인 동영상을 예, 다른 더빙을 입힌 예, 겁니다. 엄쳐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좀 이상했거든요. 예. 지금은 사실 그 구분을 못 합니다. 그 정도로 정교하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유명한 박지훈이라는 사람을 이 어느 종목에 투자하세요라는 동영상이 떠도는 겁니다. 그럼 네. 그걸 내가 사지. 근데 사실 박지훈은 한 적이 없어. 예. 왜냐하면 이게 만들어진 거니까.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리딩방 사기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했는데 예. 이제 나중에는 지금 성착취물까지 이제 연결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딥페이크가 이제 심각하다라고 예. 알려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여성의 자기 동료 여성의 네. 얼굴과 거기에다 다른 어떤 포르노 배우 영상을 묻어갖고 목소리를 A란 사람을 일종의 뭐라고 하나 유혹한다거나 표현 그거를 보내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걸 받은 사람도 오해를 하게 되고 이걸 이 영상의 주인공도 이상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피해를 받는 네. 이게 지금의 상황인데 그 가해자가 10대들이라는 겁니다. 10대들이다. 10대들이 자기 선생님, 아, 자기 그 초등학교 친구, 네. 아니면 자기 중학교 친구들을 친구들. 졸업 앨범 통째로 갖다 놓고 돌려서 만들어 갖고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의 한국의 10대들이 70몇 %가 가해자인 건. 네, 지금 좀 심각한 게 우리나라 청소년 10대의 이 범죄다 부분하고 또 짚어주신 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된다라고 예. 짚어주죠. 텔레그램을 쓰시나요, 우리 베프님? 프로파일러들은 안 씁니다. 아, 왜냐하면은 그것 때문에 안 씁니다. 이게 이용당할까 봐. 이용당할까 예, 봐. 그 텔레그램의 이게 강점이자 단점. 저는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을 추적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네. 알려주질 않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미국 사이트들 뭐 유튜버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시간 들여서 계속 요청하면 알 수는 있는데 텔레그램은 끝까지 알려주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암만 어떤 일이 나도 특정을 못 합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알 길이 없어요. 자기가 밝히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지금 뭐 텔레그램의 서버가 두바이에 있다고 네. 하는데 이전엔 독일에 있었습니다. 독일에 있었죠. 예. 근데 그거를 백본을 몇 개 만들어 놔 갖고 뭐가 들어오면 바로 다른 쪽으로 쳐버리기 때문에 네. 거기에 요청을 해도 담당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범죄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 그렇죠. 내가 하더라도 자기들도 글 씁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안 걸린다. 그렇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은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자기가 특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범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네. 대한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는 거죠. 지금 프랑스의 지금 창업자 프랑스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아마 우리랑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이 사람이 범죄 온상이 되는데도 막질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파벨 드로프가 검거가 러시아 출신이긴 한데 그 사람의 예. 이 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2조입니다. 이 나쁜 짓을 통해서 얻은 수익이 22조. 22조요? 예. 22억 2천억이 아니고 22조? 예. 우리나라 돈 22조입니다. 엄청나네요. 드로프란 사람이 네. 물론 독재 국가에서 비밀 이런 것에 도움을 주는 건 맞습니다. 이 텔레그램이.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심각한 성범죄의 원상이 되는 걸 방치하고 있다. 네. 프랑스도 노리고 있었죠. 네. 노리고 있는 걸 경유하는 걸 바로 잡았죠.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하는 범죄들 막기에는 뭐 방통위에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힘들죠. 뭐 드로프를 잡았다 해가지고 갑자기 텔레그램 거기서 뭐 특정해주고 뭐 사람 정보를 주고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프랑스가 잡은 이유가 네. 아마도 뭔가 좀 협상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쪽의 범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대리인을 둬라. 음흠. 그러면 똑같은 거죠. 뭐냐면은
우리 네. 정부도 드로프랑 협상을 해서 네. 대리인을 둬라. 서울이든 어디든. 그러니까 법원과 직접 통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영장을. 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뭐 그냥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네. 하여튼 이게 파벨 드로프가 체포가 됐으니까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 텔레그램의 문제점 뭐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베프님 오늘 지적을 해줬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그렇죠. 특히 10대가 많이 쓰고 있고 네. 기술이가 너무 발달해 있어요. AI 그렇죠. 기술이.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나라를 전 세계 아동 성범죄자들이 경유해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전 세계의 아동 성범죄의 첫 번째가 어디냐면 첫 번째 동유럽이었습니다. 네. 동유럽의 아동 스너프 필름. 음흠. 두 번째가 필리핀 쪽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세 번째 세대 국가인데 음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그 아동 성범죄자들을 몰리는 겁니다. 네. 그렇다가 다시 세탁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오명을 쓰면 안 되고 특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10대들이 심각한 피해를 당하는 저는 겁니다. 그래서 베프님 부모들이 조금 이 말이 맞는지 몰라도 교육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제는? 그렇죠. 중학생들이 막 집에서 계속 텔레그램 하고 뭐 막 하고 있으면 한 번쯤은 이게 저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너 뭐 하고 있니? 이러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어떤 아동 전문가들은 네. 저도 그래 동의합니다만 직접 하지 마라. 아, 가족 회의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일종의 장을 열어 갖고 예, 얘기를 할 수 있게 해라. 왜냐하면 직접 하면 혼나는 느낌이잖아요. 네, 이게 이 아이들은 이걸 놀이 개념으로 쓰는 거거든요. 놀이 같이. 일종의 또래의 네, 위세제 네. 개념으로 쓰기 때문에 예, 그러면 뭐가 되냐면 아이가 내가 죄 지었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물론 죄를 진 거지만은 네. 그걸 그렇게 접근하면 얘들이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그것을 토해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교육상 좋다. 아하,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나라 10대의 전 세대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처벌만 한다고 하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거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앞서는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25년간 딸을 찾아 또 헤맸던 그 송길용 씨입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사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 송혜이 양 아마 기억을 할 것 같은데 예전에 예. 평택에서 사라진 그러니까 저 사건도 분석을 했고 네. 사실 저는 저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범인은 특정이 된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뭐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음흠. 근데 이제 그 범인과 무관하게 네. 이 아버님께서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사회복지시설 같은데 혹시라도 살아있을까 돌아다니면서 저도 많이 봤어요. 예, 저 사진. 근데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예. 그래서 요번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끝까지 좀 어쨌든 좀 찾았으면 예. 그리고 범인을 뭐 잡든지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저기 1999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결국 25년 전이죠. 네,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됐네요. 지금 이게 소위 말하는 성인 실종 관련된 네.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는 전북대 수의대 이윤희 씨 이윤희 양 예. 부친께서도 똑같은 형태의 문제 제기를 하셨고 네. 전국 실종자 협의회 같은 데에서는 일종의 성인 실종법을 제정을 해달라. 네. 왜냐하면 지금은 성인 실종을 신고를 해도 실제로는 그냥 가출을 보는 겁니다. 네. 실종을 해도 왜냐하면 성인이 어떻게 실종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네. 골든타임을 놓쳐버립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물론 1년에 한 7만 명 정도가 성인 실종이 된다고 하는데 네. 대부분은 돌아옵니다. 음흠. 근데 그 중에서 한 1,000 몇백 명 정도가 누적돼서 그렇죠.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좀 신속한 실종 수사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이모선 의원께서 네. 또 제기하신 법도 있고 이명수 의원 그러니까 전에 국민의힘 네. 법도 있는데 조금 더 전향적으로 좀 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인 실종 사건이에요. 지금 송혜희 네. 씨도 그렇고 송혜희 씨는 뭐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근데 조금
네. 성인하고 좀 가깝죠. 18이니까. 그리고 이은희 양 같은 경우는 서른이니까, 대학생이니까 뭐 예. 당연히 성인 실종인데 저는 궁금한 게 아동인 가출이나 실종은 좀 빨리 하는 것 같은데 성인은 천천히 하는 것 같거든요. 천천히 하는 골든 타임 같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물론 미국에서는 48시간이라고 네. 하고 우리나라는 24시간이라고 하는 우리는 밀집돼서 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골드타임이 24에서 48 요 정도 되는 거고 네. 그게 지나면 사실은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네. 예. 자, 그거 지켜야 되는데 실제로 좀 이게 좀 잘못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지금 현재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성인 실종 신고를 해도 네. 실제로는 2, 3일 기다려 봅니다. 왜냐면 도로 오시겠죠. 기다려 본다면 예. 그때 만약에 예. 사고가 났거나 뭐하면 찾아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강호순 사건 이후로 네. 성인 실종에 대한 뭐 어떤 것이 조금 개선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개선되지 않았고요. 네.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위치 추적도 안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혹시 가족 간의 불화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출했는데 그걸 또 굳이 찾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예. 있는 부분, 그리고 채권 채무 관계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얘기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아예 실종 프로파일링 지표를 개발합니다. 그거 좋네요. 예,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정확하게 질문에 의해서 파악하고 몇 점 점수가 나오면은 수사에 바로 들어가거나. 이거는 강력 사건일 수도 있다. 예, 이건 예, 가출 예. 아닐 거다. 예. 어, 그거를 좋네. 담당 수사관한테 그 권한을 줘서 하게 그러니까요.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하고요. 맞죠. 그리고 이걸 못할 경우에는 2차적으로 탐정한테 아하. 넘겨줄 수 있는 방안. 우리는 이제 탐정 제도도 없지만 네. 그래서 탐정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아하. 이런 부분도 있죠. 이 성인 실종 하에서는 요 정도는 실제로는 탐정한테도 네.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실종 프로파일링 지표와 탐정 제도의 이용, 요게 대안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죠. 이렇게 좀 바꾸면서 결국은 긍정적으로 또 골든타임을 지켜가면서 강력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베프의 촉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